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하의 쏙 점입니다. 5월 6일이 되면 24절기 중에 7번째 입하가 되는데, 봄으로 가득 찬 기운을 여름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보름 뒤 소만이 오면 땅 위에 만물이 생장하여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름이 오면 나무들은 활짝 푸르름을 더하고 봄에 피었던 꽃들이 시방이 자라서 가을의 씨앗을 준비할 것입니다. 묵묵히 제자리에 서서 계절에 따라서 색깔을 맞추고 제 할 일을 해내듯이 봄철 내내 나는 무엇을 하였으며 무엇을 준비하였는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음과 양으로 구성된 팔계는 자연의 물상이나 그 물상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칠간산괴라 하면 산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이 팔계라면, 산에서 물을 만난다던가 산에 구름이 끼었다든가 태양이 감싸도는 것처럼 팔계가 다시 팔계를 만나서 괴상을 이루면 그것에서 스토리가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점으로 괴를 받으면 먼저 받은 전체의 괴상이 가지고 있는 괴사의 요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괴사라는 것은 단이라고도 하는데요, 한 괴의 모습을 총괄적으로 논하고, 효사는 6개의 효를 개별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효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때를 보는 것으로 기륭이라는 판단사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의 선비들은 굳이 점을 치지 않아도 64괴 하나하나의 요지를 들여다보면 주역을 통해서 충분한 조언을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작하는 어려움에 봉착한 사람들은 순의 둔께를 음미하고 그 뜻을 찾다 보면 그것 또한 변통의 묘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순의 둔 상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의 둔 상괴로 진입하는 6사효의 효사는 승마 반여인이 구홍구하여 왕하면 길하야 무불리하리라. 말을 탔다가 내리니 청혼을 구하러 가면 길에서 이롭지 않음이 없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6사효는 험한 강계 속으로 들어간 초입입니다. 재질이 약한 음효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여기서 반이라는 것은 옥을 칼로 나눈다 라는 뜻인데요, 사람이 말에 올라타면 말과 함께 하나로 보이지만 말에서 내리면 말과 사람은 둘로 나뉘게 되는 것을 이 반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정응이 아닌 까닭에 말에서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홍구하여 왕하면 길하야 무불리하리라. 여기에서 왕이라는 것은 주로 결혼은 신랑이 앞서고 신부가 뒤를 따라가는 것처럼 육사 짝수 음자리에 음효가 바르게 앉았으니 육사효와 응이 되는 초구효가 자신의 정혼을 찾아서 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길하고 이롭다는 판단사가 붙는 것입니다. 음효의 어려움을 주로 정혼자를 고르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험한 상황을 재질이 약한 음효가 헤쳐나가기 어려우므로 자신을 도와줄 응비를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순에 든 6사효가 변하면 택내숫계로 바뀌게 되는데, 소녀가 장남을 따라가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변계 역시도 정원자를 기다리고 따라가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술에 둔 구오효의 효사는 둔 기곤이 소정이면 길고 대정이면 흉하리라. 그 고 기름이 어려우니 조금 바르게 나아가면 길하고 고집하면 흉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본래 물이라는 것은 땅 아래로 흘러서 산천 초목을 키워내야 하는 것인데, 하늘 위에 비올 듯한 먹구름만 컴컴하게 가득하니
아직도 비가 내리지 못하는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고는 기름이라는 뜻인데 연못 택자를 붙이면 고택, 은택, 덕택처럼 베풀다는 뜻입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물 위에 떠 있는 것으로 순의 둔께의 감께가 상꾀에 위치해 있고 이것을 감께인 주효가 기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호가 인근에 위치해 있고 강건중정한 자리에 앉았지만 초창기의 어려움에 봉착하여 백성들에게 혜택을 베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초구에 쏠려 있으니 무리하게 정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정이면 하는 이 정은 바르게 나간다 이런 뜻이지만 대정이면 하는 이 정은 똑같은 정자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있는 긍정적인 뜻과 다르게 고집스럽다는 의미가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구오효는 일을 할 때 소극적으로 진행해야 되고 만약 고집을 부리고 일을 크게 벌리면 흉하다는 판단사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순의 둔, 구오효가 변하면 질의 복계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궤상에서도 초구효의 성장을 암시하여 장차 순의 둔께의 주효가 될 초구효가 깊은 땅속에서 회복되어 가는 상으로 서로 의미가 통하고 있습니다. 술에 둔 상육의 효사는 승마 반여하야 읍혈연여이로다. 말을 탔다가 내려서 피눈물이 흐르도다 라는 뜻입니다. 상육효는 구오효를 의지하고 올라가 앉았으나 정응이 아닌 까닭에 말에서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읍자를 보면 서서 물이 흐르는 글씨 모양을 하고 있는데 눈물로 보아서 온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혈은 피이고 연은 물 흐를 연입니다. 피 눈물이 물 흐르듯이 비가 내리는 상황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의 둔께에서 상께는 육감수의 궤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비구름, 기름, 피눈물 등으로 이 물이 상꾀에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상육효가 변하면 풍래익계로 바뀌는데 무슨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에 풍래익계 상구효를 보았더니 비구름이 가득 차서 이제는 땅 위에 내리는 형상으로 해석을 한다면 비가 옴으로써 만물이 자라나 그 은혜로움을 보답하는 상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주역점을 쳤을 때 순의 둔께의 상육효는 어려운 상황을 막바지로 겪고 있는 상황이고 읍혈연여라는 단어는 큰 슬픔을 넘어선 고통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례로 보았을 때 슬픈 일이 생긴다거나 결혼은 했지만 파혼하여 혼자 살게 되는 경우가 많고 자신의 처신을 잘못할 경우에는 직장에서도 쫓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의 둔께에서 풍래익계로 바뀌었을 때 궤상을 보면 순의 둔께에서 초구가 힘차게 세상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음효가 양효로 바뀌어 장애물이 더 보태진 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가에게는 창업기에 애로가 있는 것이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초년생들에게 그만큼 힘든 고민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역경을 잘 견디고 극복해 나가면 새로운 발전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주역 64개 중에서 어려운 궤가 4개가 있는데 그 4개는 술의 둔, 중수감, 수산건, 택수공꾀입니다. 4개 중에서 처음 시작하는 어려움을 산모의 태중에 자라난 태아가 좁은 산도를 거쳐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그 과정을 순의 둔께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단계의 사람이라면 건강을 살피고 자신의 인간관계를 다시 되돌아보고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자신을 성숙시키는 것이 이 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송하의 속점은 여기까지입니다.